아무튼 다른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정원 건이 아니라 국정원 선거 개입 건 관련해서 참 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분이 바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죠. 지금 경찰 고위층에서부터 이 수사를 무마하라는 지시가 압력이 있었다라는 요 내부 폭로가 이어지면서 더더욱이 다시금 국가정보원 이 선거 개입 사건이 다시금 또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 전직 국정원 직원분들이잖아요. 인사명령 및 징계를 받고 퇴직한 국정원 전직 요원들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원세훈 전 원장을 고발 검토하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지금 좀 이렇게 또 부끄럽고 또 그럴까요? 그래서 더더욱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분들이 특히나 원세훈 전 원장 시절에 인사명령을 받거나 퇴직하거나 이제 퇴직을 당했던 그런 분들이라고 해요. 이분들이 아마도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원세훈 국정원장의 말을 따르지 않아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서 잘렸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 검토를 하겠다라는 거니까요. 어떻게 원세훈 국정원장님 좋은 시절 다 갔네요. 어떡하기나 그죠? 국정원 전직 요원이 황규환님 52살이시래요. 그러면 52이시면 당시에 좀 상당히 꽤나 그래도 높은 자리에 있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52이시면 그죠? 이분들이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저와 같이 피해를 입은 동료들과 함께 공동 대응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황규환 씨, 지난 2007년에 이스라엘 대사관 파견관으로 부임하면서 국정원 직원의 횡령 혐의를 내부 고발한 뒤에 이것 봐. 내 이럴 줄 알았지. 이게 지금 권은희 경찰 그 수사과장님도 내부 고발을 하시고 지금 다들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도 지금 국정원 직원의 횡령 혐의를 내부 고발한 뒤에 오히려 해임 처분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 봐. 진짜 이러니까 내부에서 잘못된 것을 고발하고 내부 고발하고 이런 사람들 오히려 국정원 내에서 자르는 거예요. 이런 양심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국가정보원으로서 혹은 국가기관에 일을 하셔야지 우리가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부 고발한다고 잘러. 해임 처분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해임 처분 무효 소송까지 하셨대요. 근데 여기서 승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세훈 전 원장이 불법으로 퇴직 명령까지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건 잘못된 거라서 내부 고발을 했는데 이걸 너 어떻게 뭐 동료를 고발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내쫓았겠죠. 이제 해임 처분을 했고 무효 소송까지 법원에서 냈는데도 불구하고 승소를 했는데 그런데도 퇴직 명령까지 내렸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분이 지금 황규환 씨 말고도 다른 분들도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랑 같이 그런 동료들이랑 같이 공동 대응을 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동병상련을 겪고 피해를 입어서 퇴직한 국정원 전직 요원들과 함께 공동 대응을 준비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웃긴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길게 보고 막 이때까지 다 그랬던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그랬던 사람들만 모아서 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 여러분들을 다 모아서 같이 공동으로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공동 대응을 하겠다. 지금 참 얼마나 원세훈 국정원장께서 그 권력 남용을 가지고 계시던 권력을 제대로 그냥 그 몇 년 안 되는 기간 동안 제대로 그냥 이렇게 칼을 휘둘러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이 황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 2010년에 PD 수첩 때 그
방영이 됐던 바 있다고 해요. 이분이 이제 그 어떤 일 때문에 횡령 사건을 고발을 했고, 내부적으로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지금 이런 상태가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PD수첩에서도, 방송에서도 밝혀진 바 있는데, 네. 지금, 뭐, 복귀하라는 법원에서조차도 이게 해임 무효소송 처분해서 이 황교안 씨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단하신 원세훈 국정원장님께서 끝내 퇴직 명령까지 내리셨다라는 거고요. 뭐 이분뿐만이 아니라 한두 분이 아니더라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그 황 씨가 이후에 지금 공무원으로 해임 처분을 받고 나서 취직할 곳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통은 공무원 임용법상 인사명령은 소급 금지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분이 불법 퇴직 명령으로 정확한 퇴직 사유, 퇴직 일자조차도 확정하지 못하고 여러모로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래요. 공무원 연금공단 측의 퇴직금조차도 청구할 수가 없고, 야 진짜 억지로 퇴직을 당했는데 퇴직금조차도 지금 청구를 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퇴직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이런 상태에 지금 내몰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말도 안 되는 인사명령, 징계를 당한 사례가 여러 가지가 많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복직을 했는데도 똑같은 사유로 징계 수위를 그대로 내리면서 현직을 못하게 하는 그런 방식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보낼 정도의 상황이 아닌데도 억지로 내보내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법적으로 퇴직을 시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당사자에게도 어디 다른 곳에 가지도 못하고 퇴직금도 못 받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그것도 후배가 아니죠. 네. 어쨌든 이 밑에 있는 이 직원들에게 그런 상황을 지금 내몰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심한 지금 처사를,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을 내몰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일종의 엄벌이고 경고죠. 너네 봐라.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입 잘못 놀리면 너네 차라리 명퇴를 하거나 퇴직하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너네 나가는 것도 아니고 못 나가는 것도 아닌 말도 안 되는 상황 너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내 말 잘 듣고 입 닥치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동안도 사실 국정원이 뭐 민주적으로 혹은 제대로 뭘 이렇게 국가정보원스럽게 혹은 공무원스럽게 국가에 뭐 충성을 하면서 제대로 이제 뭐 일을 하고 이렇게 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전부터 사실 독재정권, 군사정권 거치면서 국가정보원이 얼마나 좀 혹독하게 거의 권력의 개 노릇을 하며 그것도 아주 살인죄 같은 짓을 많이 했었죠. 하지만 민주정부를 지나면서 그래도 좀 괜찮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원세훈 국정원장, 우리 MB맨이신 원세훈 국정원장께서 얼마나 이 끔찍한,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뭐 선거 개입하고 이런 것만으로도 지금 엄청난 일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국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내부를 단속하기 위해서 내부 직원들조차도 내부 고발을 하는, 정당한 이야기를 하는 양심 있는 직원들을 이런 식으로 잘라왔더라라는 것이 이번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황 씨를 비롯해서 그 동료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던 동료분들이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조치를 하고요. 국정원에 대해서는 원전 원장의 직권남용 행위를 바로잡지 못해서 발생한 2차 피해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참
그죠? 이제 원세훈 국정원장님 이제 가셔야 되겠는데요.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할 방도가 없을 듯합니다. 그죠? 굴러 들어온 돌 원세훈, 자기가 영원히 박힌 돌이 될 거라 착각한 모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들어온 돌은 돌을 꽂아준 이 위에 낙하산을 쏴준 사람이 나가면 같이 이제 뭐 탁 떨어지는 거죠. 그것도 깔끔하게 나가지 못하고 줄줄이 그냥 칼을 같이 맞으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 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국정원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선거 개입건을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찰에 대해서도 많이들 분노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선일보에서는 칼럼을 일면에다 배치했어요. 김창균 부국장의 칼럼을 일면에다가 배치를 했는데요. 굉장히 칼럼을 일면에 배치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편집이죠. 근데 이 칼럼이 뭔지 아세요? 국정원 요 댓글 사건 선거 개입이 아니다. 선거 개입이 아니고 대북 심리전이라는 이 국정원 직원의 설명. 이걸 왜 믿지 못하냐며. 우리 훌륭한 국정원을 왜 믿지 못하냐며. 이런 이야기를 조선일보에서 아주 대놓고 열심히 그냥, 네, 왜 믿지 못하냐며 이러고 있네요. 그죠? 우리 조선일보? 참, 조선일보가, 그렇죠. 조선일보도 뭐, 얼마나 열심히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게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국정원, 그 입장에서 보건데 국정원이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훌륭한 곳이죠. 네. 참, 노골적으로 조선일보가 국정원을 옹호하고 있는 이 칼럼을 무려 신문 일면에 내놓은 의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참. 만약에 이게 이제 대선 여론조작 목적이면 굳이 332의 사이트를 골랐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조선일보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332 사이트만 한 게 아니잖아요. 조선일보에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데 332 사이트만 하신 게 아니고요. 여러 사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 사이트를. 그것도 그렇게 따지면 1위 높은 순위권에 있는 사이트는 포털이고 이런데, 그쪽도 뭐 마찬가지로 포털. 조선일보도 굉장히 순위 높잖아요. 조선일보를 굳이 여론 조작할 필요 없죠. 그쪽에 뭐 다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말고 좀 젊은 층들이 많이 가는 사이트들,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또 열심히 대남 여론 조작을 했고요. 그리고 좀 진보적인 성향의 글들이 올라오는 이런 사이트들을 집중적으로 또 타겟팅 하다 보니까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이트가 몇 개인데, 지금 뭐 500개 중에 330이 아니잖아요. 지금 몇천 개가 되는데, 지금 그 중에서 330이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무슨 이거 또 조선일보가 국정원이 지금 후달리니까 우리 또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일보가 본업에 충실하시라고 여론 조작을 이렇게 또 열심히 또 하시려고. 그렇죠. 국정원이 조선일보에 좀 배우고 했어야지. 여론 조작의 1등 공신. 거의 뭐 이렇게 최고잖아요, 최고? 그쪽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 네. 근데 뭐 우리가 굳이 조선일보 하는 소리 뭐 말해줄 필요 있나요? 읽어줄 필요 있나요? 그러시는데, 네. 조선일보의 의도가 이렇게 국정원 직원이 아니고요. 원세훈 국정원장의 주장을 쪼목쪼목 하나하나 이렇게 맞는 말이다, 이렇게 옳은 말이다 라는 것을 옹호하고 있다라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네, 참 조선일보 여론조작 최고 전문가 맞죠? 하시는데요. 국정원이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더 열심히 좀 배워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선일보에. 그죠? 음악 하나 더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아까